자, 지금 볼 거는 근대 시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근현대사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연도 외우는 파트. 그것도 특히 문화에서의 연도 외우는 파트를 제일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이건 진짜 설명이 필요 없이 단순 암기에 불과합니다. 한 번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이 부분에서는 거의 매년 한 번씩은 나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100%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틀리는 거지. 작년도에서도 기출이 됐던 것을 보면은 45%가 정답이야. 오답률이 50%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자, 물론 모든 연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죠? 중점적인 거는 대신 외우라는 얘기죠. 자, 그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잡아볼게. 자, 먼저 이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면 돼. 자, 1880년대, 1890년대, 그 다음에 1900년대.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면 됩니다. 자, 거기에 첫 번째로 뭐 기기창, 전왕국, 우정국, 방문국 이건 아는데 이거는 초기 민비의 개화정책 시기. 이것만을 가지고 뭐 시기 구분을 하는 건 그렇게 잘 안 나와. 다만 기기청이나 전왕국, 방문국 요것이 83년, 뭐 우정국이 84년 갑신정변과 관련돼 있다.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좀 상기하고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기기창 같은 경우에는 81년 청해 보낸 영선사화. 그 다음에 전왕국 같은 경우에는 화폐 정리사업 이전, 즉 1904년에 없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방문국 같은 경우에는 한송순부와 연계된다는 거 정도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정국 같은 경우에는 을미개혁 때 우체사로서 다시 재개된다 정도만 여러분이 좀 더 상기를 할 필요는 있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시기 그리고 연도에 따라서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해서 가장 중점적인 것들을 들어가도록 할게. 자, 먼저 전신. 전신이 뭐야? 바로 전보. 그죠? 여러분 요즘 뭐 핸드폰이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전보를 쳤던 게 바로 이 전신이라고 다른 말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85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필요 없어. 그냥 80년대로 그냥 기억해도 문제 푸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등도 마찬가지야. 경복궁에서 먼저 만들어졌지만 역시 그냥 80년대 후반 이렇게 기억하면 끝.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연도를 외워야 돼. 광해원. 자, 광해원은 서양인 알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고종이 알렌의 서양 외과 의술을 감탄을 하면서 지원을 함으로써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광해원 같은 경우는 뒤에 뭐야? 재중원. 전에 드라마 했을 때 정말 재미없었던 그 재중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1904년 세브란스로 이름이 바뀐다. 지금은 연세대에 포함이 돼 있지. 그거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근대 시설 위에 여러분이 또 같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만 더 살펴보자고. 그게 뭐야? 신문하고 그 다음에 학교야. 자, 특히 80년대에 학교하고 신문은 굉장히 중요하지. 먼저 신문을 좀 봐보자.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 동시에 관보. 순한문으로 돼 있다는 거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놔야 돼. 자, 이거는 3차 수신사로 갔던 박용효가 일본의 근대신문을 보고 돌아와서 감탄을 하고 고종에게 허락을 얻고 방문국에서 집필한 그런 최초의 신문이고, 동시에 83년에 만들어져서 박용효 뭐야? 급진개합하지? 갑신정태 도망갔지? 84년까지 열리게 된다. 자,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성주보라는 이름으로 86년부터 시작돼서 다시 88년까지 재개되는데 이때는 국한문 혼용이야. 따로 말 안 하는 건 그냥 국한문 혼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상업 광고 게재가 들어갔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이 좀 상기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학교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학교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원산학사야. 자, 원산학사 같은 경우에는 83년에
함경 덕원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출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관리비 아니라 사립이 먼저 들어가 학교에선. 왜 그러느냐? 원산이면 개항장이잖아.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그만큼 근대 문물의 중요성을 먼저 파악하고 스스로 학교를 만든 거야. 그러면서 근대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근대 교육과 무술을 교육시켰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동문학은요? 동문학은 외국어 강습소야. 이거는 근대 학문이라고 볼 수 없죠. 자, 유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86년에 정부의 출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상류층 자제, 즉 양반 자제들을 교육시켰고 동시에 미국인 교사를 초빙해서 가르쳤다. 문제는 이 유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94년이라고 써놨죠. 그게 바로 뭐냐? 재정 문제로 없어진 연도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단순하게 시작 연도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돼? 바로 끝나는 시기 아니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좀 끝나는 연도를 기억해 주는 것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자, 요것이 일단 80년대에 주가 되는 것들. 자, 설명보다도 중점적인 것들만 썼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고요. 그 다음에 189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1890년대에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일단 뭐냐? 전화야. 자, 지금 전화하고 달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큰 박스 앞에, 그걸 박스라고 하긴 좀 그런데 각각의 여러 명의 교환원이 앉아서 띠리하고선 전화를 걸면 받아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듣고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거야. 자, 이런 전화, 98년이지만 연도보다도 그냥 90년대다. 90년대 후반,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그거보다도 더더욱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전차인데 그 전차를 보기 전에 한성전기회사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봐야 돼. 이거 거기에 안 써져 있으니까 적고. 자, 이 한성전기회사 같은 경우에는 98년에 고종과 그 다음에 고종이 출자해서 미국과의 합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전차가 서대문부터 청량리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 전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99년에 개통이 된다. 지금처럼 지하철이 아니라 길 위로 다니던 거지. 자, 그리고 이와 함께 또 같이 연계돼서 많이 나왔었던 경인선. 자, 경성부터 인천까지야. 경성이면 어디야? 지금 서울, 한양, 인천. 자, 이것이 기차 중에 최초인데 철도에서 원래 이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적을게. 자, 원래 미국이 96년에 바로 부설권을 획득했습니다. 아관파천식이야. 그런데 재정 문제로 일본이 97년에 부설권을 획득하고 결국 99년 완공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요거는 다 외워야 돼. 이건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그래서 이 전차 개통연도와 경인선 개통연도 동일해. 그죠?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때 근대 건축을 조금 봐보자. 근대 건축으로서는 여러분이 독립문 기억하면 되죠. 독립문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다 알아. 몇 년? 96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동교회 그리고 명동성당이 들어가. 자, 독립문 다음에 정동교회는 97, 그 다음에 명동성당은 98.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1년 차이다. 그러니까 독립문만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매년 한 해씩 뒤로 늦춰지는 거로 기억하면은 외우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봐야 되는데 독립문과 함께 독립신문 기억해야 되죠. 96년에 최초의 사설신문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99년에 독립협회 해체되고 나서 99년에 이것도 결국은 폐간됩니다. 자, 한글판, 영문판 기억나죠? 한글판, 영문판으로 돼 있다. 순한글 그러면 이거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제국신문하고 황성신문 있지? 제국신문, 황성신문은 98년도야. 자, 여기서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 뭐야? 서민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순
한글로 돼 있다. 자, 독립신문, 제국신문 요 두 개가 순한글. 그지? 그리고 아까 나왔던 한성 순보, 순한문 요거 정도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황성신문은 역시 국한문 혼용. 유생과 관련돼 있고 뒤에 을사조약 때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으로 1년여간 정간. 자, 그리고 이제 학교와 관련된 거를 보도록 하자. 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시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교육입국조서 기억해야 돼. 자, 이 교육입국조서는 고종이 95년에 근대적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한 건데 이 이후에 여러 관립학교들이 설립되지. 그 중에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소학교, 그 다음에 사범학교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 정도 기억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대한제국 시기에 중학교, 그리고 상공학교, 실업학교, 요거는 여러분이 잠깐 상기할 필요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로 들어가자. 자, 19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일단은 철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경부선이 두 번째로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경의선이 세 번째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경부선이나 경의선 둘 다 러일 전쟁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자, 경부선 98년 일본이 부설권을 획득하고 그리고 05년에 완공을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96년 원래 프랑스가 갖고 있던 것을 그 다음에 04년에 일본이 획득을 해. 그죠? 그리고 나서 06년 완공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완공 필요 없어.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뭐냐? 바로 이 경부선 경의선이 바로 러일 전쟁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다 확실하게 집어넣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근대 건축. 근대 건축으로서 봐야 될 거는 뭐야? 덕수궁 석조전. 이거 1910년인데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을 봐보자. 이때 제일 유명한 신문 나오지? 대한매일신보. (1904년에) 영국인 베델 그리고 양기탁에 의해서 세워졌고 영국인을 앞장세웠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대일, 항일 논조의 연설, 그 다음에 기사 이런 것들이 실릴 수가 있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한문 혼용이다라고 여러분이 파악하면 됩니다. 이것 이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게 바로 1908년에 연해주에서 나오는 해조신문, 그 다음에 1906년 바로 천도교 기관지 만세보 정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뒤쪽에 신문을 조금 더 깊게 다룰 때 그때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교를 봐보자. 요 1900년 되면 애국개몽운동이 활성화되던 시기야. 바로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이 민족학교를 설립했지. 민족학교. 대표적인 게 신민회가 만든 대성학교, 오선학교. 이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런 민족학교들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교과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육시켰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거. 이거는 뭐에 해당되느냐? 기타라는 건 바로 문화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이거 역시 뒤에서 나올 건데 그냥 조금 더 앞에다가 집어넣어보자. 자, 문화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거. 바로 첫 번째, 국문연구소가 자, 국문연구소가 1907년에 만들어졌어. 자, 문제는 이 국문연구소와 관련돼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주시경 선생이 국어문법을 1910년에 만들었다라는 것도 좀 추가적으로 기억할 필요 있고요. 뒤에 역사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분이 역사와 관련해서 독사실록 기억해야 돼. 신채호 선생이 쓴 거죠. 08년에.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됐던 거야. 자, 바로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거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문화에서 또 요거 많이 나오니까 요거까지만 짚고 넘어가자. 원각사. 자, 이 원각사는 근대 서양식 극장이야.
자, 이 원각사 같은 경우에는 08년에 만들어집니다. 08년에 열어서 09년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회관 같은 역할로서 계속되고 그 다음에 이 원각사의 이 자리는 14년에 결국은 불에 타서 소실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20년대 때 이런 연도와 관련된 것들이 나온다면 이걸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으로서 삼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14년 없어졌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놓으십시오. 물론 극장은 9년까지밖에 안 했어. 자, 요것이 바로 근대 시설과 함께 같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신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와 문화까지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이 페이지에 2011학년도, 작년도지, 작년도 수능 6번으로 나왔던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 자, 다음 가상일기가 쓰인 당시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거기에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지만 지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지문을 꼼꼼히 보면 항상 답이 나와. 그럼 보면은 서대문부터 청량리 사이에 처음 설치된 전차의 개통식이 있다. 전차야. 전차 개통식. 그럼 뭐야? 99년. 99년 이후야. 그죠? 개통식이니까 그냥 99년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명동성당 앞에서 친구를 만났대. 그럼 명동성당 언제 만들어졌어? 자, 6, 7, 8. 98년이지?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개 합치면 결국 공통점은 뭐야? 99년대의 모습으로서 적절한 것을 찾아라. 자, 그럼 1번을 보자. 토지 측량 업무를 하고 있는 양지하문의 관리. 양지하문. 처음 듣는데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힌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봐봐. 자, 토지조사를 좀 잠깐 살펴보자. 토지조사를 국가에서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할까? 토지조사. 그렇죠. 얼마나 누가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토지조사는 근현대사에서 뭘 기억하면 되느냐? 첫 번째가 흥선대원군대, 양전사업, 은결색출.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어떻게 되느냐? 광무개혁대, 양전사업, 지게발급이야. 세 번째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서 바로 토지조사 사업 1912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된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이건 총독부에 의해서 들어가지. 자, 양전이라는 명칭이 붙은 건 두 개. 흥선과 강무. 구별은 뭐야? 바로 이 은결이냐 지게냐를 가지고 구별하면 돼. 그죠? 자, 거기에 보면 토지 측량 업무다. 그리고 양제 아문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흥선대원군 때는 6조 체제였어. 그죠? 아문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건 그 이후 개화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무개혁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제아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 그 양제아문이 나중에 뭐야? 바로 이 지게아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야. 98년에 만들어진 게 양제아문이고 그거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98년 이후,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봐보자. 고종의 황공을 요구하고 있는 독립협회의 회원 이렇게 나왔는데 고종 아관파천은 바로 96년부터 97년이야. 그지? 이거는 지금 99년이지? 고종 온 다음에 다시 황공 요구할 필요 없잖아. 그건 미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 없고 원산학사의 개교? 언제야? 83년. 자, 원각사에서 신극 은세용은 아까 있지? 원각사? 1908년. 그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독사실론을 읽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1904년 만들어졌고 1910년까지야.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바로 이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 바로 총독부에 의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조금 더 기억하면서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서 대한매일신보에서 독사실론이 나온 거는 언제야? 독사실론 아까 있죠? 1908년. 그죠?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적합하게 맞을 수 있는 건 뭐야? 양제아문 1898년 이후.
요것이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나온 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는 틀릴 게 없어. 근데 여러분이 틀린 이유는 안에서요. 외워야 됩니다. 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최다 빈출 유형 문제를 좀 보도록 하자. 자, 최다 빈출 유형 문제는 지금 동학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이 동학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과 함께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야. 이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의 패정개혁, 그리고 조금 더 거기다가 덧붙이자면은 갑오개혁에 있어서의 홍범 14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왜 이 세 개가 같이 묶이느냐 하면, 일단 동학과 갑신정변의 내용이 갑오개혁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 요거를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들어가자. 자,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 자,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4기로 나뉘어져. 1기, 2기, 3기, 4기. 먼저 1기 같은 경우에는 고부밀랑기야. 자, 이 고부밀랑기는 만석보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이죠. 그래서 보를 만들겠다고 돈 걷었는데 어떻게 됐어? 오히려 그 다음에 또 사용료까지 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탄압이 들어가고 결국 어떻게 돼? 바로 고부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석보 사건과 함께 조병갑이라는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놔. 자, 그 다음에 2기를 봐보자. 자, 2기 같은 경우에 1차 동학농민군. 1차 동학농민기야.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안핵사 이용태의 농민군 탄압 때문이야. 안핵사는 바로 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중앙에서 보내는 관리인데, 거의 다 끝난 거를 이놈이 더 불씨를 지폈죠. 오히려 농민군을 탄압시켰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백산 재봉기 들어가는 거고, 이러면서 광군과 황토현, 그 다음에 황룡촌, 다른 말 장성이라 그러지. 여기서 크게 승리를 하고 결국 전주성을 점령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고부밀란 때는 뭐가 나오게 되느냐? 경문으로서 사발통문을 돌려 주동자가 누군지 모르게 이름을 둥그렇게 쓴 거야. 왜냐하면 밀란 같은 경우에 주동자 잡히면 완전히 와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고, 요때 백산재봉이 때는 뭐냐? 창의문과 농민군 4대 강령이야. 자, 요것 정도 더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기. 자, 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어떻게 돼? 청에 원군을 요청하고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청이 일본에게 이제 연락을 하고 파병이 들어갑니다. 일본군도 곧이어 바로 파병이 들어와. 자, 이렇게 청일군이 파병이 들어가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왜? 바로 이 청일군 파병이 들어가면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인식하에 부랴부랴 정부와 그래서 농민군이 화해를 합니다. 전주 화약을 맺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패정개혁안 12개조가 합의됩니다. 자, 문제는 이 패정개혁안 12개조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감시하기 위한 기구가 각각 농민군과 정부에서 만들어지는데, 농민군과 관련돼서는 집강소, 그 다음에 정부의 자주적인 개혁 의지와 관련돼서는 뭐야? 교정청 기억하면 됩니다. 집강소하고 교정청. 뒤에 갑오개혁 때 자주성이 훼손됐다는 건 바로 이 교정청 대신 군국기무처를 만들었다는 것만을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지. 자, 그리고 4기로 들어갔는데, 이 4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일본군이 문제 해결됐으면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일본군의 경복궁 무단 침탈이 들어가.
자, 그리고 나서 일본군 애들은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1차 갑오개혁과 그 다음에 청을 배제시키려고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농민군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돼? 다시 재봉기 들어가는 거야. 3례 재봉기. 이때도 창의문 들어갑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이때 남북접이 집결해서 공주 쪽으로 올라가죠. 서울까지 진격을 하려고 해서 공주 우금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광군과 일본 연합군과 함께. 근데 여기서 패배하면서 결국 동학농민군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자, 방금 전에 간단하게 언급한 것들이 또 두 번째로 있는데, 자, 비교를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기 때 1차 동학농민운동은 남접 중심이었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동학 전체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4기 때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 시기는 바로 뭐야? 남북접이 같이 힘을 합쳤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봉준 그러면 동학이라는 게 너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요즘은 다른 사람 이름을 가끔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화중이나 김계남 이런 사람들도 나오게 되면은 동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자, 이렇게 동학을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봤는데 되도록이면 이 전투하고 그 다음에 전개되는 순서를 좀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총괄적인 의의로서는 근대 최대 규모의 반봉건, 반외세적인 농민봉기였다라는 것과 한계로서는 바로 뭐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힘들었다. 왜? 농민군이잖아. 지적 수준이 떨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시를 못했다라는 것 정도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문제를 하나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자.